요즘 청년들 왜 힘들까요? 청년들이 요즘 어렵다. 청년들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모른다고 좌절하지 말라. 그냥 알아가는 게 삶이다. 안녕하세요. 수원 특례시장이자 수원 특례 시민 이재준입니다. 여러분, 청춘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낭만, 패기, 첫사랑, 언뜻 몇 가지 단어가 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런데요, 왠지 명 한켠에는 좀 쓰라린 것은 왜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싱그러워야 할 시기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영 쉽지 않는 까닭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그동안 궁금했던 그들의 속마음을, 속 얘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드리머스 사회적 협동조합의 최수빈 스타트업 넛지의 민정근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반갑습니다. 각자 간단하게 자기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수원에서 드리머스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최수빈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비효율성을 IT 기술로 개선하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기업 활동하고 있는 넛지의 대표 민정근이라고 합니다. 드리머스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곳인지 한 설명 좀 부탁해요. 네, 저희 드리머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의 자기 이해를 위한 심리 교육, 그리고 청년들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시하는 어려운 사회 기준에 내 꿈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꿈을 좀 찾을 수 있게 여러 가지 교육과 이제 커뮤니티 컨텐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셨어요? 저는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지금 5년째인데 어떻게 견뎠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회사 문을 열자마자 코로나로 모든 대면 컨텐츠가 취소가 되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면 교육을 좀 키트나 이런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수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시기를 조금 더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제도역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내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는 창업 보육 공간이라는 게 가장 필요한데, 어느 날 이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막 보고 있는데 세빛청년존이라는 곳이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세빛청년존에 들어갔어요? 아, 네. 수원시청역 바로 앞에 있는 공간인 거예요. 청년들은 거의 다 대중교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역과의 접근성이 멀면 사실 교육장을 안 오거든요.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그때 공고를 이렇게 지원해서 세빛청년존에 입주하고 지금 2년 넘게 잘 교육들을 진행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랑하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중에 하나인데 선택을 아주 잘했습니다. 민정근 대표님, 스타트업 넛지 회사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넛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페를 새로운 마케팅 무대로 만들겠다라는 캐치프라이즈 하에서 저희는 카페에 있는 유휴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제품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알리기 어려운 그런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제품을 연결시켜서 커넥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두 분 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 또 수원을 정착하게 된 계기도 대학 진학 때문에 그렇다고. 수원시가 1인 가구 비율이 특히 높은데 결정적인 이유가 5개 대학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민정근 대표님,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데 어때요? 처음에는 외롭긴 했는데 이제는 외로움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야, 그게 어떤 뜻일까? 이제 외로움이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경험 부족한 이 청년들이 혼자 사는 것도 막막한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특히 살 집을 구하는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수원에 오는 청년들이 걱정을 좀 접어주세요라고 저희가 정책을 만든 게 있는데 세빛 호스텔입니다. 하루 4,000원만 이렇게 비용을 내면 최대 석 달까지 머무를 수 있는 세빛 호스텔입니다. 집을 구하는 동안에 검증된 공인중개사가 자문까지 이렇게 해주고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전세 사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밖에 주거 관련해서 문제가 또 있다, 또 궁금하다 그러면 주거 매니저, 주거 지원 매니저가 또 계셔서 그분들이 상담을 잘 해주니까 청년들은 수원에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몸만 오시면 됩니다. 우리 최수빈 대표님, 교육을 하시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셨을 건데 요즘 청년들
왜 힘들까요? 사실 모든 세대가 다 청년 시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SNS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너무 많다. 네, 그 짧은 정보 안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야 되니까 자극적이기도 하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정보들이 넘쳐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남과 비교하게 되고 저렇게 살지 않으면 난 잘못된 건가? 에 대한 어떤 낙오감, 좌절감을 정말 느끼기가 쉬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작은 성공들을 좀 많이 하면서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가 많지는 않고 네. 저는 뭐 이렇게 남들이 뭐 이렇게 SNS 올리면 아 맛있는 거 드셨구나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경험을 워낙 많으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민정근 대표였다면 여쭤볼게요. 아직 대학생이죠? 네, 신분은 그렇습니다. 대학 생활 어떠세요 요즘? 대학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보니까 대학에 이제 후배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좀 조언을 얻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저도 제가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학 친구들이나 이제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보니까 남들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이런 데에다가 이제 지원을 했지만은 실패를 하면서 또 좌절감을 겪고 근데 마음은 답답하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명언을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걸 깨닫는 순간 뭐 더 현명한 방법, 삶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쉽게 깨달아지는 거는 아니다. 내 자신을 모른다고 좌절하지 말라. 그냥 알아가는 게 삶이다. 청년들이 요즘 어렵다. 그래도 이건 청년들 잘못이 아니에요. 특히 지금은 저성장 시대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서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데 아마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두 분 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니까 소통의 기회마저 뺏겼으니까 최수빈 대표님 마인드 클래스 같은 자기의 교육 무료로 청년들이 수강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최대한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게 모토인데 그 이유는 사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나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저는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청소년 때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미 옛날에 그런 생각들을 네, 어쨌든 상황이 워낙 입시 시험도 치러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돈이 있는 청년들은 이런 자기의 교육을 받고 돈이 없는 누군가는 받고 하는 게 사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체가 사회적 문제다. 균등하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좋은 복지 서비스가 많지만 민간에서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무상으로 실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수원시에서 이렇게 저희 같은 청년 활동을 지원해주는 공모 사업들을 저희가 사업 초기에 많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또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수원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교육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로 우리 시하고 정신건강사업단 협약을 맺었다 그러대요. 네, 맞습니다. 청년들의 올바른 자기이해, 정신건강을 위해서 수원시가 발벗고 뛰고 있는데 우리 시 노력에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민정근 대표님 플랫폼 개발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서울에서 창업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왜 수원이었나요?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다는 점이 서울시보다 수원시를 택한 점이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창업자랑 그다음에 투자자를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매울 벤처 포럼부터 시작해서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전국 규모의 창업 오디션, 수원 창업 오디션도 있고 수원시 IR판도 있고 IR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하게 하고 또 좋은 강의도 듣고 투자자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최근에 꽤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펴나가는 정책에 적극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네, 그죠?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돕기 위해서 수원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정책 프로그램으로. 최근에 특히 매산동에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무려 40실 공간이 청년 사업가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그런 공간입니다. 두 분 다 개척가들이니까 큰 모험을 하고 계신데 창업 후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세요? 저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창업하자마자 아까 코로나 팬데믹이 다가왔을 때가 사실 움직일 가장 수가 없었다. 힘들었습니다만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나가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우리의 교육 컨텐츠를 내실화를 하고
또 저희 교육 콘텐츠 특허도 따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좀 힘을 만들었던 시기를 보내기도 했고요. 항상 힘든 건 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양적으로 성장을 해야 어떻게 보면 흑자를 볼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 초기에 이제 그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게 좀 가장 어려웠다. 두 분 다 자금 때문에 자금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겪는 과정들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씨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수원 세빛 펀드, 세빛 융자입니다. 세빛 융자의 이자 부담은 작년까지 2%였는데 올해부터는 2.5%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민정군 대표님 잘 준비하셔서 올해 신청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보장은 없어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가능성을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열심히 창업을 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신데 창업을 해서 이 일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보람은 뭘까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자립준비 청년 친구였었어요. 취업 상담이나 진로 상담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사실 사회생활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리고 사회생활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소하게 이제 사수를 대하는 방법, 상사를 대하는 방법까지도 저희한테 조언을 구했었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희한테 기부금을 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비영리 단체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정말 1원까지도 아껴서 저축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빨리 독립하고 싶어서 경제적으로. 그런 친구가 저희한테 기부금을 주겠다라는 말이 그 친구한테 저희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좀 돌이켜보게 되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보람도 느꼈지만 더 정직하고 더 열심히 성장해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겠다는 책임감을 좀 다시 한번 느꼈던 계기였었습니다.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조금씩 드리지만 이 경험이 없으니까 상담도 못하고 도와줄 어른들도 없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바로 자립준비 청년들입니다. 그들의 막막함을 좀 도와주려고 저희가 주거 문제는 쉐어하우스 콘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밖에 있는 그 공동체와 연결도 해주고 주거를 2년간 무상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교육에 참여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있다면 그 쉐어하우스 콘 정책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시에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랑 2024년 5월에 막 출시한 그런 디퓨저 브랜드를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이다 보니까 어디랑 협업하기도 어렵고 올리브영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입점하기도 어려운 곳인데 이제 카페에서 두다 보니까 손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이분이 원래는 이제 무료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장 내가 생각했던 어떤 개념이 이 시장에서 들어맞는다 라고 느꼈던 점 한 가지랑 나머지 하나는 투자 관련해서 이제 좀 영향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수원시에서 이제 같이 일하시는 청년 창업가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시아 청년 포럼이라는 그런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었는데 아시아 청년 포럼에 이제 지원한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1등상이 수원시장상이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좀 들고 왔었는데 제가 바야흐로 한 2년 전 정도에 아주대학교 축제 때. 네, 그때 이렇게 막걸리 같이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제 시장님 번호도 이제 제가 여쭤봐가지고 번호도 받아서 전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데 이번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이번에 1등상 받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번 연도에 24년도에 이뤄냈던 게 저한테는 가장 좀 보람찼던 기억들이지 않을까. 그 아시아 청년 포럼 아까 말씀 주셨는데 우리 씨가 청년 창업을 의지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해외까지 확장시킨 결과물인데요. 청년 창업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인터뷰의 필수 질문. 두 분 꿈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꿈,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창업가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 사실 제 꿈은 저와 함께 하는 동료들 그리고 저희 회사와 함께 하는 학생들, 청년들을 지켜주고 또 그 친구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제가 그게 공부든 혹은 제 활동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갖춰 나가는 게 제 꿈이 도움되는 능력을 갖추고 싶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을 좀 더 청년들이 많이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나를 가장 믿어주고 나를 제일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청년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의 가능성을 믿고 한번 열심히 도전해보는 청년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는 이유는 기존의 삶보다 조금 더 나는 편리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어 라는 것을 이제 좀 줄 수 있다라면 제 삶에 있어서 얼마나 또 큰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 앞에 있는 작은 무언가를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취업이 되든 아니면 창업이 되든 그 하나의 이제 발걸음이 큰 발자취를 남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공평해요. 누구나 자신만이 갖고 있는 무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믿고 가시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네요. 그죠? 지난 11월에 우리 시로서는 유례없는 폭설이 내렸어요.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시, 답설 야중거라는 시가 있어요. 들판에 눈 내린 곳을 어지럽게 다니지 마라. 내가 이 길을 후세의 이정표가 되도록 바르게 가리라. 두 분이 지금 하는 그 행위들이 다 그런 답설야중거의 이정표가 될 만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이정표가 되도록 두 분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시면서 또 후배들, 또 상담하는 많은 분들에게 그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영광이었습니다. 이재준의 더 라운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